그러면 방금 배웠던 이런 프리커 회로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우리 공원 같은 데 가면 바닥 분수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물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PLC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동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밑에 밸브가 있겠죠. 밸브들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물이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만약에 이제 밸브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밸브가 뭐 여러 개 있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그러면 이제 이 밸브를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 거죠. 패턴. 1번 밸브는 2초, 4초, 6초, 8초 이렇게 열리고, 뭐 2번 밸브는 3초, 5초, 7초, 9초 이렇게 밸브고, 3번 밸브는 2초에서 뭐 8초, 뭐 1번 밸브는 1초에서 9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막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내가 이 밸브를 동작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여기 이제 시간이라고 보면 T0가 원이 되면 제일 먼저 예서부터 한번 해볼까? 21번 2초, 4초, 6초, 8초 2초, 4초를 알아야 되겠죠? 2초, 4초 그러면 TON, T2 2초면은 20이죠? 2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초가 되면 T2가 원이 되면 밸브가 열려야죠? 밸브가 열려야 돼. 그 다음에 4초에 밸브가 닫혀야죠? 그러면 TON, T4, 4초. 자, 이 4초에는 밸브가 닫혀야 되니까 T4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배웠던 대로. 그럼 이제 6초, 8초는 그럼 6초도 알아야 되고요. 6초, 8초도 알아야 돼. TON, T8, 8초. 그러면 6초 있다가 밸브가 열려야 되고 8초에 밸브가 닫혀야 돼. 뭐가? 1번 밸브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3초, 5초, 7초, 9초 3, 5, 7, 9 다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TON, T3, 3초 TON, T5, 5초 TON, T8, T7, 7초 TON, T9, 9초 자, 이렇게 다 알아야 돼. 그러면 3초에서 5초 3초일 때 밸브가 열리고요 5초일 때 밸브가 닫혀라. 뭐가? P22번 밸브. 그 다음에 7초 있다가 밸브가 열리고 9초 있다가 밸브가 닫혀라. 2번 밸브죠. 같이. 자, 얘는 2초에서 8초야. 자, 여기 2초 있고 여기 8초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2초 있다가 열리고 8초 있다가 닫혀라. 뭐가? 23번 밸브가. 그 다음에 얘는 1초, 9초예요. 그러면 1초는 없죠. 그러면 1초 해 있어야 돼요. TON, T1, 1초. 1초면 10이네요. 1초 있다가 열리고 9초 있다가 닫혀야 되죠. 9초. 뭐가? P24번. 자,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방금 배웠던 열리고 닫히고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패턴 하는데도 이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밸브가 우리 공원에 가면 한두 개가 아니죠.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이런 거 있나요? A하고 B라는 숫자가 있어. A하고 B.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 부등호를 쓴 거죠. 그럼 만약에 A가 100이고 B가 200이야. 그러면 이 결과는 뭐죠? 수학에서 결과는 뭐야?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거는 우리가 참이라고 해요. 참. 맞다. 그럼 A가 200이고 B가 100이면 틀린 거죠?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호의 결과는 참 아니면 거짓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수학에서는 참하고 거짓이고 우리 디지털에서는 참이면 1이야. 거짓이면 0이야. 그럼 이것도 무슨 데이터예요? 비트 데이터예요. 비트 데이터. 결과는 비트 데이터야. 숫자를 비교한 결과는 비트 데이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비교하는 건 몇 가지가 있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또 뭐가 있어요? 같지 않다, 다르다 있죠.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 비교하는 게.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 PLC에서도 이렇게 숫자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명령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PLC에서도 이렇게 숫자를 비교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게 비교 명령어라고 해요. 비교 명령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숫자를 비교하느냐? 자, 우리가 타이머를 이렇게 쓰면 여기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 나오는 값이 뭐죠? 요 위에 나타나는 값이 뭐야? PLC가 런이 되면 현재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현재 값. 여기에 값이 나온다 그랬죠? 현재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현재 값.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이건 뭐예요? 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9초가 지나면 끝나는 거죠. 제일 긴 시간이 9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바닥 분수가 한 번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딱 끝나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패턴을 지금 10초에 계속 반복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될까요? 10초마다 한 번씩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10초도 알아야 되겠죠? 10초도 알아야 돼. 여기 10초 없죠? 그럼 10초도 알아야 돼. TON, T10, 10초면 100이죠? 100. 자, 10초를 알았어. 그러면 10초가 지나면 어떻게 해줘야지 얘가 다시 시작하죠? 리셋을 해줘야 돼. 리셋. 자, 리셋을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방법이 뭐야? 요 P0 앞에 뭐를 해줘야 돼? 뭐를 해줘야 돼? 지점적으로? T10. 그렇지, 오케이. 자기 자신을 리셋.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뭐야? T10이 온리되면은 리셋 T1, 리셋 T2, 리셋 T3 쭉 해가지고 리셋 T10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든지. 근데 어떤 방법이 더 좋아? 이 위에 있는 방법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가 이제 10초마다 한 번씩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교 현재 값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만약에 타이머 10번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우리 비교할 때 두 개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A, B, C 세 개의 숫자가 있으면은 세 개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죠. 세 개도 비교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비교한 거야. T10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이 결과는 뭐야? 현재 값이 그 사이에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여기 타이머에 여기 위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현재값. 타이머의 현재값이 20보다 크거나 40보다 작으면 20과 40 사이면 그러니까 20이면 얼마야? 여기가 만약에 20이면 타이머 10번이 20이라고 하면 지금 몇 초가 지난 거야?
2초가 지난 거잖아요. 2초. 그죠? 2초보다 크거나 4초보다 작거나 요 사이에 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 40이라는 건 4초를 얘기하는 거고 20은 2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뜻이다. 그러면 요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PLC에서는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 그죠? 근데 PLC에서는 어떻게 비교한다고? PLC는 명령어가 제일 앞으로 가요. 명령어가. 근데 여기서 명령어가 뭐예요? 요게 명령어예요. 요거. 요 부등호가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요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러면 요게 PLC 표현 방식이야. 부등호 표현 방식. 그래서 타이머 10번이 20하고 40 사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표를 쳐주면 이게 하나의 명령어예요. 그럼 이 결과는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P21 이렇게 하는 거야. P21. 그러면 이 결과가 0이면은 밸브가 닫히는 거고 이 결과가 1이면은 밸브가 열리는 거야. 맞죠? 그럼 요 의미는 요 2초하고 4초 사이라는 의미는 요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요거하고 똑같은 뜻이죠. 2초에서 4초 사이면은 밸브가 열려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요게 2초에서 4초 사이면은 밸브가 열려라 요 뜻이야.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6초에서 8초 사이나 요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초에서 8초 사이다. 부등호 이퀄 60, T10, 8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6초에서 8초 사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위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요때도 열리고 요때도 열려라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근데 우리 키보드에서 이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키보드에 이거 없잖아. 이거 키보드에 이거 없죠? 그래서 PLC에서는 이걸 키보드에서 못 치니까 이렇게 나눠서 쳐. 나눠서.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비교하는 숫자가 3개죠? 비교하는 게 3개야. 그래서 여기다가 3자를 써줘. 3. 3개를 비교한다 이거야. 2개를 비교할 때는 안 써. 근데 3개를 비교할 때는 3개라고 써줘. 왜? 우리 사람은 딱 보면은 2개인지 3개인지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알아서 하는 게 없죠? 다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써.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얘를 부등호 이퀄 3. 요게 명령어야. 부등호 이퀄 3. 자, 이게 비교 명령어야. 비교 명령어. 자, 그래서 자, 이제 쭉 가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T22번. 3초에서 5초. 3초에서 5초. 부등호 이퀄 3. 3초에서 5초 사이냐? 그럼 이건 뭐예요? P22. 그 다음에 7초, 9초. 7초. 부등호 이퀄 3. 7초. 9초.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2초, 8초. 2초, 8초. 부등호 이퀄 3. 2초에서부터 8초 사이냐? 요거는 P2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요거 1초 9초 1초 9초 부등호 이퀄 3 1초에서 9초 사이냐 그러면 요거는 P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여기에 이 프로그램하고 여기에 이 프로그램하고의 다른 점이 뭐죠? 다른 점이 뭐예요? 명령어가 다른 거 말고 다른 게 뭘까? 아주 특별히 다른 거. 이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지. 여기는 지금 타이머를 몇 개 쓴 거예요? 타이머를 몇 개 썼어? 10개 썼잖아. 10개. 여기는 지금 타이머 몇 개 썼어요? 1개 썼잖아. 10번 타이머 하나밖에 없죠? 10번 타이머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10개를 썼잖아. 10개. 그래서 얘는 타이머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
TOM, TC, 100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이면 끝나죠. 얘는 몇 줄이야 지금? 20줄이다, 20줄. 그래서 우리가 요 명령어, 요 비교 명령을 하는 건 요 간단한 것만 알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간단해져. 그러면 보기도 훨씬 좋죠. 훨씬 좋다 이게. 자, 요거 한번 우리 프로그램 해볼까요?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응용 명령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울 응용 명령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자, 처음에 타이머부터 선언하시고요. 자, 10초짜리 타이머 하나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교 명령은 어떻게 하느냐? 이 비교 명령은 응용 명령이기 때문에 F10번을 누르고 시작합니다. F10번. F10번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응용 명령어는 직접 치는 거라 했죠. 그대로 치시면 돼요. 부등호 이퀄 3. 자, 여기까지는 붙여 쓰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명령어니까.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20. 또 한 칸 띄고, T10. 또 한 칸 띄고, 40. 자,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면 돼요. 요 인덱스 길이는 한 칸씩 띄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등호 이퀄 3은 붙여 쓰시고, 한 칸 띄고 20, 한 칸 띄고 T10, 또 한 칸 띄고 40. 자,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다가 출력 코일 P21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포맷이 똑같죠? 포맷이 똑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마우스로 이렇게 요 포맷을 이렇게 드래그해 블록을 잡아.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된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 값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요 값을 더블 클릭.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60.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더블 클릭 80. 이렇게 해서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블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값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P22. 그 다음에 이거는 30에서 50. 30, 50. 그 다음에 70, 90.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짜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20에서 80.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력 P23.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10에서 90. 출력은 T24.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졌다. 이렇게 타이머를 여러 개 쓰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비교 명령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또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면 우리 여기 키트에 보면은 세븐 세그먼트가 있나요? 세븐 세그먼트. 네, 세븐 세그먼트 네 자리가 있죠. 자, 이 세븐 세그먼트에다가 이 타이머의 현재 값을 여기다가 표시하고 싶다. 타이머의 현재값. 자, 그걸 하고 싶어요. 자, 얘가 지금 우리 첫날 우리가 얘가 어디에 연결이 돼 있냐면 얘가 여기 16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P00030에서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끝까지가 P0003F에 연결이 돼 있어요. 3F에. 그러면은 우리 PLC 메모리에 보면 이거 세븐인데 우리 PLC 메모리에 이렇게 보면
여기 P 영역이 있는데요. 비트 메모리에 P 영역이 있는데 P 영역에 이렇게 칸을 나눠보면 여기 워드 번호가 맨 위가 0번, 두 번째 1번, 세 번째 2번, 워드 번호 3번. 자, 이 워드 번호 3번이 바로 요 세븐 세그먼트에 연결된 거예요. 이게 세븐 세그먼트예요. 우리의 세븐 세그먼트.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또 D 메모리가 워드 메모리가 있다 그랬죠. 워드 메모리. 자, 워드 메모리에 보면 D 영역도 있고 타이머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설정 값이 있고 여기에 현재 값이 있습니다. 현재 값.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세븐 세그먼트에다가 표시하고 싶은 것은 타이머 10번 값이죠. 그럼 여기 타이머 10번에 현재 값이 여기 들어있겠죠. 타이머 10번. 타이머 10번의 현재 값. 자, 그럼 이 타이머 10번의 현재 값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이머의 현재 값이 여기 있는 값이 여기로 가가지고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가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세븐 세그먼트 표시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BCD 표시기라고 그래요. BCD 표시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BCD 표시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숫자는 BCD 데이터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PLC에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다 이진수가 들어가 있죠. 이진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바이너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야. 바이너리가 이진수란 뜻이에요. 이진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는 이진수인데 여기에 표시되는 숫자는 BCD가 표시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얘하고 데이터 타입이 틀리죠. 데이터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그대로 옮겨놓으면 엉망인 숫자가 표시가 돼요. 데이터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는데 뭐를? 이진수를 BCD로 바꿔주는 그런 명령어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옮기기 전에 여기 있는 이진수 값을 여기에 표시할 수 있는 BCD 값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다. 그 명령어를 쓰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이 여기에 제대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명령어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다음 이제 응용 명령어 때 배울 건데, 그 명령어가 뭐냐? BCD예요. 이게 BCD. 명령어가 BCD야. 그래서 타이머 10번. 그 다음에 여기 어드레스가 워드 값으로 하면은 P3번이죠. P3번. 그래서 P0003번.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타이머의 현재 값이에요. 타이머의 현재 값은 이진수라고 했죠. 자, 이진수 값을 BCD로 변환해서 그 값을 요 P3번에 저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 명령어가. 그래서 이게 P3번, 이게 세븐 세그먼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동 조건은 F99. F99는 F면은 특수 릴레이죠. 그럼 F99는 뭐냐? 상시온이라는 뜻이야. 상시온. 항상 1이다. 그러니까 요 변환을 항상 해라. 그럴 때 요 F99를 씁니다. 자, 요거 한번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배우진 않은 명령어지만 한번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99. 자, 우리 F99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왜? F 영역은 여기 플래그에 보면 다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F99 상시온 이렇게 나오죠. 자, F99가 온이 되면, 자, 이것도 응용 명령어니까 F10번을 누르시고요. F10번. 자, 그다음에 BCD 한 칸 띄고 T10번 한 칸 띄고 P3번.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BCD T10번의 값을 P3번에 BCD로 변환해서 저장해라.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쓰기 하시고 쓰기. 모니터 시작. 자, 그러면 이제 P 0번을 은시키면 이제 1초 있다가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가 자동으로 될 거예요. 네. 그러면서 7 뒤에 숫자가 나타나나요? 시간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지만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비교 명령 숫자가 나오면 이제 무조건 비교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돼요. 숫자가 나오면 아주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 10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100이라는 값을 우리가 나는 10초가 아니고 한 15초마다 한 번씩 하고 싶다. 아니면 20초마다 하고 싶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런중 수정으로 바꿔야 되죠. 런중 수정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터치 같은 데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내가 여기 터치해서 지금 여기 보면 D1 값인데 내가 여기서 D1 값을 여기서 바꿔주면서 여기의 값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끄시고.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요 100이라는 값이 요걸 상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간접 지정. 어떻게 간접 지정하냐? 여기 100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제가 터치에는 D1이라고 했는데 D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D1번. 그러면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 여기 데이터 메모리에 여기 D1번지에 있는 값을 여기 타이머의 설정 값에 타이머의 10번 타이머에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줘요. 얘가. 그럼 내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설정했다. 그럼 그 값이 똑같이 100이라고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간접 지정한다는 거예요. 간접 지정. 자, 그래서 D1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D1번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쓰기를 해야 되겠죠? 쓰기. 자, 데이터 메모리는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 어떻게 되죠? 다 0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D1번지도 처음에는 0이겠네요. 그죠? 자, 모니터 시작. 자, 그럼 D1번지가 0이면은 프로그램이 동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터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값을 준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고 설정을 했다. 여기서 100이라고 설정하면 그 값이 딱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타이머가 100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제품은 내가 15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죠. 150으로 값을 150으로 바꾸면 이제부터 15초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은 터치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 D1을 더블 클릭. 여기서 여기를 D1을 더블 클릭. 우리 내부 메모리는 다 더블 클릭으로 바꾼다 그랬죠. 어저께 우리 M0, M1, M2 더블 클릭으로 바꿨죠. 자,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120. 이렇게 바꾸면 12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지정한다고 해요. 간접 지정.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타이머를 직접 상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간접 지정해가지고 표시할 수도 있겠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머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네. 온딜레이 타이머는 입력 들어오면은 설정 시간 이후에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건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적용을 하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타이머만 알아가지고는 적용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비교 명령을 한번 해봤어요. 왜? 비교 명령이 숫자가 나오는 데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비교 명령을 했는데, 자, 우리가 A, B, C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우리 PLC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자,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 부등호가 달라. 그러면 얘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르니까 못 나오죠. 같을 때만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등호 비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PH에서는요. 그렇지. 우리 수학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요거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해서 AND 하죠? PH도 똑같아. 요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 자, 앞에 거 두 개 비교하면 뭐야? 요거 부등호 이퀄이죠? A하고 B.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두 개. 두 개짜리 비교할 때는 3이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요 B하고 C를 비교하는 거죠? 부등호가 이퀄이죠? B, C. 이렇게 돼야 돼. AND 조건이 돼야 돼, AND 조건. 우리 이런 자, 이런 것도 되나요? 이런 명령어도?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다 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OR도 되고 AND도 되고 다 되겠죠. 비교 명령도 다 된다. 왜? 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OR도 되고 AND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할 때 부등호가 다를 때는 나눠서 하면 됩니다. 나눠서. 자, 그래서 이제 온딜레이를 봤는데, 자, 그러면은 자,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게요. T0,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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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5, T0, TOM, T0, T0.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자, 여기서 입력은 뭐죠? 입력은 P0, 출력은 P25. 입력 하나, 출력 하나죠? 자, 입력이 안 들어오면 출력도 안 나가죠? 자, 입력이 들어오면, 자, 여기 스위치야, 이게. 스위치. 입력을 온 시켰어요. 출력이 나가야 안 나가요? 출력이 나가야 안 나가요? 이거 무슨 에러죠? 자기 위치 에러잖아. 그러면 기동 조건이죠? 기동 조건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잖아. 안 나가요. 나가지. 그럼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나가겠죠? 계속 나가. 자, 그러다가 스위치를 끊었어. 스위치를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스위치를 누르다가 스위치를 띄었어. 그래도 출력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그죠? 나가. 언제까지? 10초까지 나가죠. 그죠? 이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0초 있다가 꺼지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얘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의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자, 입력이 들어오자마자 출력이 나갔죠. 이거는 무슨 동작이라고 그래? 순시 동작이라고 그래요. 즉시 동작했죠. 릴레이 같이 즉시 동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질 때는 한참 있다 떨어졌죠. 한시 복귀야. 복귀를 늦게 했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꺼지는 게 늦게 꺼졌죠. 그래서 이거를 오프 딜레이라고 해요. 오프 딜레이. 근데 여기에 쓴 타이머는 이거 온 딜레이 타이머예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예요?
온딜레이 타이머죠. 온딜레이 타이머를 썼는데 동작은 어떻게 됐어요? 오프 딜레이가 된 거죠? 네, 오프 딜레이가 된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동작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오프 딜레이. 그러면 오프 딜레이를 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온 딜레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제 154페이지에 154페이지에 오프 딜레이라는 걸 아예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예 오프 딜레이라는 타이머를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 타이머를 아예 만든 거예요. 그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없다. 그래서 이제 근데 PLC마다 오프 딜레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미쓰비시 오프 딜레이 없죠? 없어. 오프 딜레이가 없어요. 미쓰비시는 오프 딜레이가 없어. 온 딜레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프 딜레이를 만들려면은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 써야 돼요. TOFF 요게 타이머라는 뜻이고 T가 오프가 오프 딜레이라는 뜻이에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 자, 오프 딜레이는 여기 우리 방금 한 대로 여기 기동 조건 들어가고요. TOFF 이게 명령어고 타이머 번호 그 다음에 타이머 설정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A 접점이 있고 B 접점이 있겠죠. T0, T0, P21, P22. 그 다음에 리셋도 할 수 있겠죠. 리셋, T0 이렇게 됩니다. 쓰는 건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죠. 그리고 자, 얘는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 P0가 들어오면 TOFF는 동시에 온이 돼. 동시에 온이 돼. 그래서 아까 순시 동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입력 조건이 꺼지면 요 시점부터 타이머가 동작을 해. 그래서 설정 시간 10초가 지나면 꺼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순시 동작, 한시 복귀. 그래서 오프 딜레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조금 틀려. 네. 한번 오프 딜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비실행문을 설정하시고요. 오프 딜레이, TOFF, T0, 100, A 접점 T0, P 접점 T0, 리셋 T0, 자, 실기하고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 시작. 자, 얘가 동작 한번 보세요. 자, 입력 조건이 온이 되면 즉시 온이 된다 그랬어요. 즉시 온이 되면서 현재 값이 어떻게 됐죠? 현재 값이 설정 값하고 똑같아지네요. 네. 그러면서 출력이 온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입력 조건이 꺼지면 그때부터 다운 카운트를 합니다. 지금 다운 카운트. 7, 6, 5, 4, 3, 2, 1. 제로가 되면 출력이 꺼지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입력 조건이 온되면 즉시 출력이 나갔다가 타이머의 설정 값하고 현재 값이 똑같아져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력 조건이 꺼지면 다운 카운트가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현재 값이 0이 되면 출력이 꺼지는 이 타이머가 여러분들 여기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우리 센서 등이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가요? 같은가요? 같아요? 달라요? 네. 같은 것 같아요? 딱 가면 불이 켜지죠. 조금 있다가 불이 꺼지는데 이거하고 같은가? 자, 내가 딱 갔어요. 불이 켜졌죠. 자, 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한참 있다 켜져요. 내가 있어도 꺼져요.
있어도 꺼지잖아요. 센서 등은. 그러면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에요. 얘가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그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꺼지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꺼진다. 그래서 센서 등은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아니야. 좀 있으면 배울 모노스테이블 타이머라 그래. 모노스테이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오늘 시켰어요. 자, 오늘 시켰는데, 자, 오늘 시켰다가 오프 시켰어. 지금 이제 딱딱딱딱 시간이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한 5초쯤 지나가지고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어. 비상. 내가 여기서 출력을 끄고 싶어. 끌 수 있어요? 어떻게 꺼야 되죠? 그때는? 그때는 리셋. 입력 조건으로는 끌 수가 없죠. 자, 내가 이제 쭉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5초쯤 지났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끄고 싶어. 리셋. 그래서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중간에 내가 끄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리셋이 있어야 돼. 리셋이. 이 입력 조건으로는 리셋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죠. 아까 우리 온 딜레이 타이머는 입력 조건하고 리셋하고 두 개다가 리셋이 되는데 이 오프 딜레이는 입력은 리셋이 아니야. 입력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출력이 안 꺼져요. 그래서 오프 딜레이는 반드시 중간에 내가 끄고 싶을 때는 리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하면은 리셋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우리 그 어저께까지 우리가 자기 유제로 인트로 캐롤 같은 거 배우면서 특히 이제 인트로 캐롤을 하면서 오타의 정회전, 역회전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정회전, 역회전.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어저께까지 이제 정회전, 역회전, 인트로 캐롤에 몇 가지가 있었죠? 인트로 캐롤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선의부선 인터럭이 있었죠. 그 다음에 후위부선이 있었잖아요. 선의부선, 후위부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선의부선은 상관이 없어. 왜? 먼저 누른 게 먼저 동작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후위부선은 뭐예요? 내가 정회전을 동작시켰어. 그럼 정회전 돌고 있겠죠? 정회전이 돌고 있는데 내가 역회전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역회전으로 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모터는 그렇게 돌 수 있어요? 없어요? 돌 수 없잖아. 모터는 막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역회전하면 막 이렇게 갑자기 돌 수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섰다가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P1, P0, M만, P21. 자, 이게 모터의 정회전이야. MC1. 그 다음에 P2, P0, M2, P22. 이게 역회전이야. 자, 여기서 인트로 캐롤을 어떻게 하죠? 후위부선 인트로 캐롤은 어떻게 하죠? 후위부선 인트로 캐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후위부선은. 선의부선은 나의 출력을 상대방의 정지조건으로 넣는다 그랬죠? 후위부선은 나의 입력을 상대방의 정지조건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의 입력 P1이죠. 그럼 여기가 P1. 나의 입력 상대방이면 여기니까 P2.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후위부선 인트로페어죠. 후위부선. 자, 후위부선에서 아까처럼 정회전, 역회전이 막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정회전을 눌렀어요. 그러면 정회전으로 돌다가 역회전을 눌렀어. 그러면 역회전이 바로 도는 게 아니라 한 5초 정도 지났다가 정지할 때까지 지났다가 역회전으로 돌고 싶다 이거예요. 그죠? 방향이 바뀔 때 시간 지연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를 우리 온 딜레이를 써야 돼요? 오프 딜레이를 쓰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오프 딜레이를 써야 돼요. 오프 딜레이.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지금 이제 정회전이 돌고 있어요.
정회전이 돌고 있다가 내가 역회전을 누르면 이 M안 신호가 끊어지죠. M안 신호가 끊어지고 나서부터 5초 지나서 동작해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오프 딜레이를 써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오프 딜레이를 써. T와 FF, T1 예를 들어서 5초짜리면 50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끊어지고 나서 얘가 동작을 하겠죠. 띡띡띡띡띡 동작하다가 5초 후에 T1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붙었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때에 역회전으로 돌아라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T1이 동작할 동안은 얘가 동작하지 말았다가 T1이 떼면 그때 동작해라 이렇게 하겠죠. 여기 P적점을 주면 맞나? 맞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역회전을 돌렸어요. 역회전 돌렸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정회전 눌렀어. 그러면 정회전이 돌면 안 되죠. 5초 있다가 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TOFF T2 5초.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T2인데 B적점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5초 후에 붙을 거 아니야. 그죠? 맞나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요 스위치를 요 정지 스위치가 없이 들어오면 얘가 온 됐다가 오프가 되는 거 아니야. 오프가. 그럼 오프가 될 때 얘는 온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반대니까 비적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어야 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 타이머 독자적으로 하나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이 타이머가 이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이머에 대한 동작을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의 실질은 내가 쓰고자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후위부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후위부선. P1 이대로 M만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 이용하시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정지 조건, 이게 이제 정력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내가 정지를 했어. 정지를 하면은 T0를 시키면은 두 개의 타이머를 리셋을 시켜야 돼.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T1, T2 리셋 시키는 게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지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T0가 들어오면 리셋 타이머 1번, 타이머 2번 두 개의 타이머를 리셋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 하고 동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니터 시작까지. 자, 이제 모터가 정지해 있는데 만약에 정회전 들어왔다. 정회전이 안 들어오죠. P와 정회전. P 제로를 누르면서 정회전이 안 된다 했어요. 자, 정회전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제 역회전이 들어왔다. P2가 들어오면은 역회전이 바로 도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타이머가 동작을 하죠.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5초 지나면 역회전 MC가 붙게 이렇게 해서 5초 후에 역회전 MC가 붙는다. 자, 역회전으로 돌고 있을 때 정회전을 누르면은 그때부터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5초 지난 다음에 정회전이 돌고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간 지연을 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오픈 딜레이 타이머.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자, 여기서 우리 정회전하고 역회전하고 동시에 누르면은 동작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뛸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뛸 때 나중에 뛴 게 돈다고 했죠? 그러면 그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비정상이죠. 사실은 비정상이다. 그러면 후위부서 레벨에서 내가 동시에 눌렀다가 동시에 뛰었을 때 출력이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출력이 안 나가게 하려면 여기 기동 조건에다가 우리 자기 유지 회로의 기동 조건에 뭘 주는 게 좋다고 했죠? 어떤 기능을 주는 게 좋다고 했죠? 자기 유지 회로의 기동 조건에 그냥 일반 A 접점 기동 조건을 주는 것보다 무슨 접점을 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렇지. 양변한 검수를 주는 게 좋다고 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한 접점을 주는 게 훨씬 잘한 거다. 훨씬 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동시에 눌렀다가 동시에 뛸 때도 출력이 안 나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P 접점을 주는 게 좋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자, 동시에 누르면은 출력이 안 나가는데, 동시에 뛰면은 어느 하나가 출력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P 접점을 주면은 그런 현상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에 190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네, 190페이지. 1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시면 소변기가 있는데요. 소변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이런 소변기가 있는데 이 소변기에 보면 센서가 있고 여기에 밸브가 있죠? 네, 밸브가 있어요. 밸브. 그래서 이 센서와 밸브하고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 센서는 P3번이라고 하고 밸브는 P23번에 우리가 PLC에 연결했다고 보면 P3번하고 P23번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거기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자, 센서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 1초 있다가 2초간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2초간.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려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물러서면 그때부터 3초간 물이 나오고 밸브가 닫혀라. 이런 관계에 있다고 그림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러면 타이머가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요 앞에 있는 두 개의 타이머는 온딜레이 타이머가 되겠고, 요 뒤에 있는 3초 타이머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프로그램으로 작성해봐라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하나 더 선언됐네요. 자, 요 정도의 관계는 우리가 사실 이걸 안 보고도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한번 해보고. 자, 한번 타이머 3개를 써서 요걸 한번 동작을 시켜보는 건데요. 자, 기존에 있는 거 비실행으로 하시고요. 자, 센서가 들어온다. P3번. 그러면 제일 먼저 1초, 2초 타이머가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TON, T4, 1초 타이머. 그 다음에 TON, TO, 2초 타이머. 그 다음에 TOFF, T6번, 3초 타이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밸브 열려라. 그리고 타이머 6번. 자, 5줄 정도 되니까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T4번하고 T5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접점, B 접점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 뜻이고요. 또 밑에 B 접점 P3, A 접점 T6은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밸브가 2번 열려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밸브가 여기서 한 번 열리고 여기 두 번째 열려라. 그래서 2번 밸브가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쓰기 하시고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시작. 자, 대기하고 있다가 센서에 이제 사람이 감지가 되면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 물러서면 밸브가 3초간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잘 되나요? 잘 됩니다. 네, 2초 열렸다가 닫히고 사람이 물러서면 3초 있다가 열렸다가 닫히고 네, 잘 되네요. 이렇게 이제 온딜레이, 오프딜레이를 혼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근데 자, 내가 어느 화장실을 갔는데요. 소변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소변기가 쭈르르 해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변기 저 끝에 걸 이용하려고 쑥 지나갔어요. 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밸브가 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살짝 지나가 볼까요? 센서에 P3번에 살짝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밸브가 열렸다 닫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만 있어도 밸브가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살짝 지나갔어요. 근데 밸브가 열렸다 닫히죠. 그럼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죠? 지나가는 사람은 밸브가 좀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보완하면 될까요? 어디를 보완하면은 요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밸브가 열리지 않게 할까? 살짝 지나가는 사람. 살짝 지나가는 사람은 센서를 좀 둔감하게 하면 그것도 좀 그렇고요. 자, 이 센서가 살짝 들어왔을 때 동작하는 타이머가 몇 번 타이머가 동작을 해요? 요 3번 타이머가 동작을 하죠. 요 세 번째 타이머, 요게 동작을 하죠. 요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얘가 무조건 조금만 동작하면 얘가 동작해서 밸브가 열리니까 얘가 온오프가 되더라도 얘가 동작을 못하도록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때? 조건 하나 걸어준 거야. 이게 무슨 조건을 걸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걸어줄 게 타이머밖에 없죠? 예, 얘가 동작 6번 타이머는 5번 타이머가 끝난 다음에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5번 타이머가 동작한 다음에 동작해라.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자, 한번 걸어볼까요? 네, 여기다가 비접점으로 조건을 하나, T5번 조건을 하나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에 쓰기. 네, 다시 한번 쓰셔야 돼요. 네, 바뀌면은. yes. 자, 모니터 시작. 자, 정상 동작하는지부터 먼저 봐야죠. 3번의 센서에 사람이 검지되면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거 왜 B접점을 줬죠 제가? 이거 A접점이죠? A접점이요. B접점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쓰기. A접점을 주셔야 돼요. 자, 모니터 시작. 자, 사람이 오면 1초 있다가 2초간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물러서면 3초간 밸브가 열리고 닫혔어요. 자, 그럼 이제 정상 동작을 했고 이제 살짝 지나가는 사람 살짝 지나가도 6번 타이머가 동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보완을 했고요. 우리 소프트웨어에도 품질이 있나요? 품질. 우리 이런 제품은 이렇게 제품을 보고 써보면 좋다 나쁘다 알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이게 잘 짰는지 안 짰는지를 직접 돌려봐야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동작은 똑같아. 그러면 동작이 똑같으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잘 된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우리 어저께 이제 탱크에 수위 제어를 하는 게 있었잖아요. M1M2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수위를 제작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센서가 두 개 있었죠. 이 고수위 센서, 중수위 센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센서에 이 물의 높이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자, 여기 있으면은 모터가 어떻게 동작한다 그랬죠? 한 개만 돌린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는 끄고 하나만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물이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이 물이 중간에 있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계속 쉬고 있고 하나는 계속 도는 거죠. 그럼 모터는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수명이 있다. 그러면 언젠가 얘가 금방 고장나. 그럼 얘는 쌩쌩한데. 그러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본을 한다. 교본. 오케이. 자, 어차피 하나가 도는 건 똑같죠? 그러면 얘가 돌기 시작하면 시간을 재는 거야. 그래서 1시간쯤 지났어요. 1시간쯤 지나면 이제 근데 얘가 계속 돌고 있어. 그러면 얘를 끄고 1번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돌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쉬게 하고 하나가 도는 거야. 그러면 또 시간을 재. 또 시간을 쟀는데 1시간 후에 보니까 계속 얘가 돌고 있어. 그러면 그때 또 교본을 하는 거다. 이렇게. 0, 1. 근데 이거는 밖에서 보면은 똑같죠? 모터가 하나 도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저렇게 교본을 한 사람하고 교본을 안 한 사람하고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확 드러나죠? 네,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 훨씬 잘 짠 거죠? 네, 훨씬 잘 짠 거죠. 그래서 이게 PLC 프로그램을 짜는 게 우리는 정상적인 동작을 먼저 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비정상적인 동작을 감안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노하우야. 그게 노하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짜는 것도 설비가 그냥 정상적으로 본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품질을 좋다 나쁘다 하기는 조금 이르러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비상정지가 생겼을 때, 에러가 샜을 때, 그럴 때 이 설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야. 또 PLC 프로그램을